안녕하세요. 원래 나이츠 오브 아너 2 영상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올리고 말라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4에 대한 영상이 거의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히마메 시리즈는 출시한 지 되게 오래된 게임이라 대부분 고인물 분들이시겠지만 혹시나 시작해볼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올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초보 난이도도 어려워하는 초뉴비이기 때문에 설명이 많이 틀릴 수 있고 고인물분들의 일을 부숴버릴 수도 있으니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4는 GOG에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컴플리트 버전 기준으로 9.99달러인데 75% 할인을 가끔 해서 2.49달러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어로즈 라운지라는 사이트에서 한글 패치를 받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한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더보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설치도 하고 한글 패치도 하고 나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 옛날 게임이라 화면이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은 여기 설정에 게임 세팅 들어가시고 해상도를 먼저 변경한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화를 하면은 화면이 깨져서 재실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점 주의해 주시고 새 게임을 누르면은 시나리오랑 이제 머시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에 비교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시나리오는 밀리, 캠페인은 이제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캠페인이 여러 개 있는 이유는 이제 오리지널과 확장팩 2개에 대한 캠페인이라 총 3개의 캠페인이 있는 거고요. 오늘은 간단한 설명만 드릴 거라서 시나리오로 진행해 볼게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튜토리얼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나리오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맵이 있을 거예요. 아이콘마다 설명을 드리자면은 맵 크기, 난이도, 플레이어 수, 확장팩 종류입니다. 확장팩 종류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멀티플레이용이 따로 있어요. 저것도 혼자서 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그 점 참고드리고 저는 작은 맵의 쉬운 난이도 2인짜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맵을 정하고 나면은 화면과 같이 뜨는데 여기 아이콘에서는 이제 종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종족은 총 6개로 힘, 자연, 혼돈, 죽음, 질서, 생명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마법이 꽃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께 힘 종족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만 난 좀 가볍고 간편하게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힘 종족을 하시고 간단한 마법은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 혼돈과 자연을 추천드립니다. 힘 종족을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힘 종족은 이제 마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요. 혼돈은 이제 공격 마법이 많고 자연은 소환 마법이 있어서 어려운 마법을 쓰지 않더라도 초보 난이도는 무난하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나무 위키에 질서가 4기라 되어 있으니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은 나무 위키 참고하셔서 질서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전 힘을 좋아하지만 마법도 보여드려야 하니 혼돈으로 하고 적은 랜덤으로 둘게요. 이거는 중립몹이 이동할지 가만히 있을지를 고르는 건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동한다로 고를게요. 이게 기본 세팅이라서. 그리고 난이도는 초보 게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맵은 종족을 모두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맵처럼 이제 종족을 고를 수 없는 맵도 있으니 이제 참고 부탁드리며 게임 플레이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며 바로바로 멘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매끄럽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면은 요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요런 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요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화면만 봐도 뭘 해야 되는지 알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오실 때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제 영웅이고 여기가 저희 기지 거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천천히 2번을 하시면 얘가 여기로 가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 애들이 이제 제 영웅 나가 있는 애들이고, 위에는 저희 기지에 있는 애들. 하루에 이제 건물을 하나씩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건물 생산을 하러 가볼까요? 자, 요거 클릭해 주시고 양피지 같은 거 건물 구입을 들어가시면은, 자, 뭐가 뭔지 모를 건물들이 막 나와 있어요. 하나씩 일단 처음에 소개를 드리자면, 그러면 우선 저는 동상이 있는 정원을 일단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어쨌든 크리처를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상 있는 정원을 클릭하시고 이 손이랑 돈다발 있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못생긴 놈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를 이제 사서 이제 데려가야 되니까 사도 보도록 할게요. 좌클릭을 누르고 또 구입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사는 게 귀찮다, 나는 한꺼번에 사고 싶다 하면은 여기 메뉴 들어가서 크리처 만들기를 누르시고 요거를 누르시면은 한꺼번에 모집이 됩니다. 이 크리처들을 다 구입해서 거점에 나온 상황인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군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구매했던 크리처를 다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원을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밑에도 가야 되고 위에도 가야 되고 그래요. 이럴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영웅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뭔가 좀 복잡하죠?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 제일 약해 보이는 녀석을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정도 떼어내서 다시 확인을 하시면 이 한 마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녀석으로 이 자원, 적이 없는 곳에 있는 자원들을 먹고 다니시면 됩니다. 요렇게 먹으시면 되는데, 지금 움직이는 걸 보셨듯이 얘네 지금 좀 느려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속도니까 뭐 불편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해본 사람들한테는 느려 보이거든요. 여기서 설정을 하나 하고 갈게요. 우측 상단에 요거 시스템 메뉴를 클릭하시고 게임 세팅을 누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군대 속도, 전투 속도, 적 속도를 맨 끝까지 올려줄게요. 이러면은 애들이 많이 빨라집니다. 얘네는 자원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정찰도 할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것도 먹고 얘도 먹고, 네, 이쪽 가서 얘는 여기 정찰하고 쟤는 저 왼쪽 정찰하고. 자, 영웅으로는 자원 거점들을 점령을 하면서 자원도 먹고 이제 영웅도 키우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밑에 있는 광산 거점을 먹어보죠. 자, 광산도 먹으면 이제 요렇게 뜨는데, 이제 저 밑에 버서커라는 애들한테 싸움이 걸렸어요. 광산 거점을 이제 지키고 있던 애들인데, 네, 도망치도록 한다, 싸운다, 자동 전투 사용이 있어요. 도망치면은 그만큼 저한테 페널티가 많이 들어오고, 싸우면은 제가 직접 컨트롤 하면서 싸우고, 자동 전투 사용은 AI가 알아서 싸워주는 건데 제가 직접 컨트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전투니까 사운드를 눌러보죠. 자, 전투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적팀은 버서커가 7마리씩 4그룹으로 있어서 총 28마리고 저는 아까 데려왔던 애들 그대로 싸움을 진행하게 되는데, 적팀은 전부 다 근접입니다. 근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웅과 이 도적은 근접이지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원거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먼저 가지 않아도 적팀이 올 때까지 수를 많이 줄여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도적은 지금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우측 상단에 이 방어 표시를 누를게요. 영웅도 마찬가지로 방어 표시를 누르고요.
자, 메두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이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크리처마다 특수 능력이 있어요. 그 특수 능력 어떻게 확인하냐? 이 메두사한테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클릭을 눌러보면은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특수 능력들입니다. 그럼 전투로 돌입하도록 하죠. 자, 메두사로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제가 공격을 했을 때 한 마리가 죽었는데 아까 그 게이지 스톤으로 두 마리가 직사하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총 7마리 중에 3마리가 죽은 거고, 자, 이 오크로도 한번 쏴볼 건데 쏘기 전에 이렇게 버서커에 이제 아이콘을 갖다 대면은 몇에서 몇의 피해를 입힌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 문구를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버서커에 우클릭을 갖다 대면은 한 마리당 이제 피가 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4마리를 써볼게요. 60이 떴네요. 60이 뜨면서 4마리가 전부 죽었습니다. 오크로도 이제 버서커를 칠 건데 여기서 또 알아놔야 되는 점이, 앞에 놈은 이제 온전한 딜을 넣을 수 있는데 뒤에 놈을 클릭을 해보면은 칼 표시가 나와요. 보통 화살 표시가 나와야 원거리 공격인데, 이건 뭐냐면은 앞에 녀석이 가리고 있어서 뒤에 놈을 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에 놈한테 쏴야 하는 경우라서 앞에 놈을 쏘고, 그리고 근접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콘을 버서커에 대해 올려두면은 이 칼 표시가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디서 공격하겠다 라는 표시인데,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공격을 하고 여기서 하면은 얘가 저쪽으로 가요. 요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전투에서는 버서커 28마리를 잡고 저희는 도적을 2마리를 잃었네요. 기본적인 전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뭐 크리처들이 또 생기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크리처를 보게 되면은 다시 설명을 드릴 테지만, 설명을 너무 오래 했으니 이것도 지루하죠?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방금같이 이제 폐광선을 더블 클릭해서 점령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2개의 광석씩 주겠다 라는 표시가 떠요. 이렇게 자원 거점을 많이 먹어두면은 자원들을 계속해서 모아서 이제 건물을 업그레이드하고 병력을 뽑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영웅과 아까 자원 때문에 나눠놨던 도적들이 보일 텐데, 왼쪽에 원래 초록색 게이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게이지가 다 달았다는 거는 이동력이 다 끝났다는 거라 이제 턴을 종료를 해야 되는 건데, 턴을 종료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 내 영웅과 크리처들의 이동이 끝났는가,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기지거든요. 이 기지가 이 확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는 건물을 지었다는 거고, 확인 표시가 없으면은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거니까, 만약 지을 건물이 있는데 짓지 않았다 하면은 건물을 지어주신 다음에 턴을 넘기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할 거를 다 했기 때문에 턴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이 모래시계를 누르면은 턴이 종료가 되고, 적팀의 턴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제 턴은 넘어올 거예요.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제 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까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마법을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영웅이 마법을 쓸 수 없는 녀석이에요. 도둑이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은 보통 정찰 아니면은 뭐 그냥 물리 공격 정도는 가능한 녀석인데 마법을 쓰기에 적합한 녀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웅을 한 명 고용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기지를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이 양페이지 메뉴 들어가서 영웅 고용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웅 고용하기가 안 뜬다 하면은 이제 건물 구입해서 세 번째에 있는 술집을 건설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건설이 되어 있어서 영웅 고용하기가 뜨는 거고, 영웅 고용하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혼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황색에 있는 영웅을 고용하시면 되는데, 보통 칼 표시되어 있는 거는 물리 공격을 하는 녀석들,
그리고 파란색으로 알록달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마법 영웅입니다. 저는 마법 영웅이 필요하니까 마법 영웅을 누르고 이제 고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성이랑 여성 그리고 종류 같은 거는 큰 상관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나 고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고용을 해주시고 크리처들도 3마리, 2마리, 1마리 늘어났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에서 크리처 만들기 누르고 요거 누르시면 크리처가 한 번에 쫙 빠지거든요. 자, 영웅과 크리처를 샀기 때문에 이대로 출발을 하면 되는데 오늘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건물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메뉴 눌러주시고 건물 구입 들어가면 이제 3레벨 크리처를 고용을 하고 싶은데 둘 다 아직은 건설할 수 없어요. 혼돈 용력의 이제 3레벨 크리처는 나이트메어와 이프리트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이트메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이트메어를 건설하고 싶은데 건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건설할 수가 없냐는 이제 들어가 보면 압니다. 들어가 보면 필요한 것 카라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카라반을 먼저 짓고 나서 블랙우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카라반을 지어 볼게요. 일단 요 건물을 구입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건물을 이미 지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콘을 눌러서 아래로 빼내온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마법 영웅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녀석이랑 제 원래 있던 군대랑 합치도록 할게요. 요거를 눌러주면 이제 아래에 있는 녀석들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까 전투했을 때 이제 내 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 요게 또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원거리를 뒤로 배치하고 근거리를 앞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제 제 영웅과 크리처에 대한 아이콘들이 막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위에 4칸이 앞라인이고 뒤에 3칸이 뒷라인이라서 보통은 원거리를 뒷라인 아래 3칸으로 빼고 근접을 위에 4칸으로 빼게 됩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원거리를 앞으로 뺄 수도 있지만 저는 원거리를 뒤로 빼고 근접을 앞에 둘게요. 그러고서 다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던 중립몹을 잡고 이제 자원을 먹을 건데 나머지는 그냥 다 먹어주시면 돼요. 그냥 먹어주시면 되고 자, 이 보물상자처럼 생긴 거 있죠? 이 보물상자처럼 생긴 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거를 더블 클릭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골드와 경험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골드는 말 그대로 이제 우측 상단에 뭐 건물을 짓거나 크리처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골드고 경험치는 영웅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겠죠, 당연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금이 아직 충분하다 보니까 경험치를 둘 다 줄게요. 이번 턴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다시 지을 수가 있는데 건물 구입 들어가니 블랙우드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랙우드를 짓고 여기서 크리처 만들기를 하고 다시 전부 다 고용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나이트메어를 필두로 이제 나오죠. 이 나이트메어를 제 본대와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투는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은 이 중립몹에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누르면은 어떤 크리처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숫자까지 나오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둑이라는 영웅이 이제 숫자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숫자까지 보이는 거고요. 보통 숫자로 나오지 않고 뭐 무리에, 다수에, 몇의 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보고 몇 마리가 있는지 유추를 해야 됩니다. 몇 마리에서 몇 마리까지 어떤 문구가 써 있는지는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 하는데 얘네가 몇 마리 있든 없든 얘네가 센지 안 센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을 알고 하면은 좋은데 모르고 하면은 그냥 박아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박아보도록 하죠. 자, 원거리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콘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4분의 1, 얘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공격력의 4분의 1 데미지밖에 못 주고 8분의 1 데미지밖에 못 준다. 요거는 이제 환경 요소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내 능력이 이제 페널티를 많이 받는 녀석일 수도 있다. 그래서 4분의 1, 8분의 1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레벨 크리처 나이트메어의 차례입니다. 이 나이트메어는 이제 기본 능력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무엇보다 좋은 이유는 마법이 있습니다. 마법을 눌러보시고 테러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 걸린 녀석은 이제 2턴 동안 행동을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케로베로스 중 한 마리한테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쟤는 이제 턴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법 영웅 차례가 왔는데, 이 마법 영웅의 마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측 상단에 이 책 표시 눌러보면은 이제 마법이 쭉 나오거든요. 아까 나이트메어와 같이. 근데 이제 마법을 보시면은, 그리고 이번 전투로 이제 영웅들이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을 하면은 이제 3가지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나와요. 자, 우클릭을 눌러서 이제 괜찮은 능력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 도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 능력들이 전투에 도움되는 능력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급 전투수를 저는 배우도록 할게요. 이 중급 전투수는 뭐냐면은 이제 방어력을 20 증가시킨다 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법 영웅은 중급 혼돈의 마법을 배워주도록 할게요. 이걸 배우면 이제 2레벨 혼돈 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케로베르스를 잡아서 이제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데, 아이템에 우클릭 해보면은 이제 원거리 공격이 10점 증가한다. 위슬링. 그리고 프로텍션 반지는 목표로 지정된 모든 아군의 근접과 원거리 방어력이 20 증가한다 라는 능력이 있는데, 요거를 둘 다 먹고 제 영웅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이 아이템들이 이제 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지에서 또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번엔 뭘 지을 거냐면은, 아까 저희 마법 영웅이 이제 2레벨 혼돈 마법을 배울 수 있다고 떴었잖아요. 그래서 건물 구입해서 소설어의 길드 2레벨을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1레벨이 기초 혼돈의 마법, 2레벨이 중급 혼돈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어주면은 이제 마법 2레벨 건물이 건설이 되는데, 다시 메뉴를 누르고 마법 배우기를 눌러보면은 1레벨 주문과 2레벨 주문이라고 보일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파이어볼트라고 공격 마법이 나왔네요. 다음 전투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파이어볼트를 배우려면은 이제 기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도록 하죠. 자, 돌아와서 저희 마법 영웅을 다시 더블 클릭 눌러보고 요 책처럼 생긴 거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파이어볼트 60점의 피해를 입힌다 라는 걸 배운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김에 크리처도 다시 사주고요. 출발하도록 하죠. 자, 이번 전투에서는 이제 공격 마법을 사용하는 것과 나이트메어를 왜 한 마리 두 마리 찢어놨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트메어를 찢어놓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썼던 테러라는 마법을 2번 쓰기 위해서예요. 이제 마법 페이지를 열고 테러를 누르고 이 케로베로스 2마리한테 다 걸어줄 겁니다. 걸어주고 요 2마리의 나이트메어로도 테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법 영웅의 차례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격 마법이 없어서 공격 마법을 이제 쓰지 못했었는데, 우리가 기지에 가가지고 파이어볼트를 배워왔잖아요.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법 페이지 들어가 주셔서 파이어볼트를 눌러주시고 이 케로베로스를 딱 클릭을 해주시면은 창 하고 나갑니다. 물론 만화가 필요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전투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마법 영웅의 만화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만화가 턴을 진행하면은 이제 다 차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차게 됩니다. 지금 20 만화 중에 14의 만화만 남아 있거든요. 이거를 턴을 이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턴을 넘기면은 20 만화 중에 18 만화 있죠? 아까 14에서 이제 4의 만화만 오르게 된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웅의 기술이나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차는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요술, 이게 매일 2점의 만화 점수를 회복시키고, 뭐 때문에 또 이가 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총 4의 만화가 찼네요.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돈이나 이제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기조로 돌아가셔서 메뉴도 열고 시장을 눌러보면은 이제 자원을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크리스탈을 줄 테니까 돈을 내놔라 할 수 있는데, 제가 만약 이 건물 구입해서 로그의 길드를 건설하고 싶은데 3,000원이 없어서 한 1,300원 정도를 땡겨 와야 된다 싶으면은 크리스탈이랑 돈 클릭해서 1,300원 정도 됐죠? 그럼 이 16개의 크리스탈을 주고 1,300원을 땡겨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인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비율이 되게 손해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제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교환을 하고 이 로그의 길도도 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다 보니 이제 적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적팀은 이제 생명계 계열이었네요. 이제 적팀 기지에 우클릭을 눌러보면은 1레벨 영웅과 이제 다수의 이제 크리처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1레벨 크리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크리처로도 이제 무난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턴을 넘겨보고 이제 공성전을 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공성전이 시작되면은 요런 형태가 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지 않은 형태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면은 이제 문도 견고해지고 원거리 크리처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쉽게 탑 같은 게 서 있고 그렇기도 해요. 근데 초보 난이도라 그런지 그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풀 버전으로 보여드릴게요. 대신 설명을 해드리지 않고 제가 빠르게 좀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공성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플레이어 파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게임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좀 작은 맵에서 진행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4레벨 크리처도 뽑아서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4레벨 크리처는 자원을 많이 먹어서 작은 맵에서 보여드리기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약간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희망의 4는 영상도 거의 없고 게다가 편집 영상은 하나도 없어서 찍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마다 캠페인 2편씩 진행하면서 모든 크리처를 사용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볼까 합니다. 혼자 게임하면서 떠들고 그걸 편집한 걸 본인이 본다니 이건 미친놈이 또 있을까 하는데 공급이 없으니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현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그리고 혹시나 남들은 다 3 하는데 왜 님은 4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입문을 4로 해서 그런지 3가 별로더라고요. 다른 시리즈는 영웅을 직접 움직이지 않는데 4는 영웅을 직접 컨트롤하는 재미도 있고, 영웅을 무쌍으로 만들어서 RPG 하는 재미도 있어서 저는 4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1에서부터 7까지는 다 영상이 있는데 유독 4만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별론가 싶긴 한데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살다가 시간 나면 다시 영상 찍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